안녕하세요. 오늘 통합과학 3단원 변화와 다양성 24강 제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공부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1만 년 전에 글이 만들어졌는데 글이 만들어지기부터 현재까지는 책에 나온 글을 보고 과거의 기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역사시대라고 불러.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들이 흙에 묻혀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면 여기 살았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토끼굴이 있으면은 예전에 토끼가 여기를 지나갔었구나. 공룡 발자국이 있으면 공룡들이 여기 살았었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친절하지 못하고 되게 찌질하지. 이런 시대를 찌질시대라고 불러. 찌질시대. 그래서 찌질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진 때부터 현재까지를 다 합쳐서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외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질시대는 언제냐 하면은 지구가 탄생한 시기 46억 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4 더하기 6은 10이네. 10을 만드는 숫자 46억 소리 나네. 억 년부터 현재까지. 지질시대는 이렇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고생대가 여기 보듯이 캄브리아기가 있어. 첫 번째 시기가 캄브리아기인데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다 해서 먼저 선자를 썩어서 선캄브리아다라고 불러요. 고생대는 여기 나온 거 앞글자 정도 외우면 좋아. 캄오 실대 석패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쥐백. 카모 실대 석패, 트쥐백.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손가락으로 팔을 그려. 그리고 한쪽 손은 네오기, 4개죠. 네오기. 나머지 손은 제4기. 옛날에는 팔레오기와 네오기하고 합쳐서 3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팔레오기와 네오기로 나눠졌어요.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네요. 자, 요때 요 성캄브리아대가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 요때가 46억 년. 그리고 중요한 시기가 요 시기 기억해야 될 시기예요. 고생대 때 고생대 말 2억 4천 년 정도의 초대륙인 하나의 커다란 대륙인 여러 개의 땅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졌어요. 판게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대륙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으면 여기에 바닷가가 있잖아. 바닷가 하나, 둘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닷가는 엄청난 먹이 자원이 많어. 그래가지고 여기 조개도 살고 꽃게도 있고 새도 여기서 먹이 먹고 사는데 요 대륙이 하나로 됐다고 쳐보죠. 하나로 꿍 하고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있던 요 땅은 이렇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바닷가가 요만큼은 있는데 나머지 여기는 없어졌지. 그래가지고 바닷가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봐도 표면적이 여기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기 표시한 게 여기에 표시했던 파란색의 절반이 되죠. 그래서 많은 먹이가 있고 식량의 보고 많은 역할을 해주는 이 바닷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굶어서 죽었겠죠. 그래서 이 초대륙 판게아 형성으로 대멸종을 했어요. 이게 5번의 대멸종 중에서 제일 큰 대멸종이야. 손가락을 펴봐. 손바닥을 펴면 가장 긴 게 몇 번째예요? 3번째죠. 여기 3차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유는 판게아 형성이 되면서 초대륙 판게아 3차 대멸종이야. 3차
대멸종이에요. 가장 크다 해서 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대멸종. 요때 언제냐면요. 2억 4천년 전이야. 그래서 1년 정도 더 있는 상태가 중생대의 시작이에요. 그럼 언제요? 2억 5천년 전이죠. 그래서 중생대의 시작은 언제냐? 2억 5천년 전부터 중생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생대는 1억이 안 돼. 0.66억 년. 6,600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예요. 그러면 이제 고생대도 알고 싶잖아. 고생대는 2억 5천을 뒤집으면 5억 2천이 되죠. 거기서 1을 더해. 그럼 몇이야? 5억 4천이에요. 5위가 아니라 54. 이렇게 숫자는 외워두면 좋아. 좋은 게 아니라 외워둬야 돼. 이거는 25, 52 플러스 2.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제1시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A는 가장 기식이네, 성컨부리아대,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가장 짧은 D는 신생대구나. 여기 54, 25, 0.66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와도 요게 선칸부리아대, 요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대멸종 시기 관계되거든. 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는 판기아 형성이 된 3차 대대멸종이야. 근데 중생대에서 신생대를 하는 기준도 이렇게 생명체가 급격하게 다 죽고 막 새로 생기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러냐면 운석 충돌이 일어났다고 지금 믿고 있어. 운석 충돌. 이거는 마지막 대멸종, 5차 대멸종이에요. 대멸종의 원인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큰 게 대멸종이 되는 거예요. 대멸종. 즉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야. 그리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려면 판기아 형성처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 특별하게 부정학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속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요거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두 개로 구분하고 싶대. 딱 두 개로 나누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나누든 이렇게 나누든 이렇게 나누든 이렇게 나누든 딱 두 개로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화석이 이렇게 있는데 화석이 A, B, C, D 이렇게 있죠. 여기에 밑에 있는 지층이 있고 위에 있는 지층이 있어. 누가 더 오래 전에 만들어졌을까? 밑에 있는 지층이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과거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마가 현재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요런 게 뭐야? 요게 밑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요게 뭐다? 바로 이렇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고, 화석이 있는데 A 화석은 가에서부터 마까지 살다가 멸종한 거야. 여기서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언제를 연결하면 언제를 이렇게 나누면 될까 생각해보자. 자, 한번 생각해봐봐.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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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됐죠?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라고 마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했다면, 라고 마시기는 A가 멸종했고 D가 멸종했고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두 개라고 치고 여기라고 쳐보자. 라하고 다 사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B가 멸종했고 D가 출현했어. 대출현, 대멸종. 그리고 F가 멸종했고 G가 출현했지. 생겼죠. 네 번의 G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겠죠. 그럼 요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와 마 사이. 답은 다와
라 사이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 한번 더 풀어보자. 여기에서 두 개의 시기를 구분하면 어디가 될까? A, B인지 B, C인지 C, D인지 D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화석이 가나다라마바가 있네. A가 밑에 있는 지층이에요. 자, 해보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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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자, 그러면 선생님 C하고 D 사이에요.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C 멸종. 아니다. 가 멸종이죠. 다는 출현. 라 멸종. 총 3개가 있죠. 근데 여기 A랑 B 사이를 보자. 여기를 보면 가가 출현했고, 나가 출현했고, 바가 출현했고, 마가 출현했고, 바가 멸종을 했죠. 그러면 4번의 변화가 있죠. 생물계의 변화. 출현과 멸종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A와 B 사이. 이렇게 답을 하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것도 살짝 해보면 여기서 A부터 D 화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해보면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화석이야. 고생대고 공룡은 중생대 화석이에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시기에 살았던 놈이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지층이 중생대 지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또한 여기에 고사리가 있고 산호가 있는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살아. 그래서 이 B 지층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아까 A랑 C는 시대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 근데 요 B랑 요 D는 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산호 같은 경우는 바다였어. 얕은 바다나 아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산호가 사는 서식지예요. 요거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화석의 생성 조건과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하기 전에 2가지 화석,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할 텐데 우선 시상 화석부터 해보면 요건 3개밖에 없어. 첫 번째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사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사리야. 고사리. 여기 편하죠? 3개야.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리고 따뜻하고가 반복이 돼.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게 뭐냐면 바다니까 산호가 돼요. 산호. 마지막으로 얕은 바다가 또 반복돼요. 얕은 바다나 갯벌. 이게 이제 조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고사리 물어보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놈이 누구야? 산호. 얕은 바다나 갯벌은 조개. 이렇게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개의 화석을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환경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서 시상 화석이라고 불러. 어머나 시상해나. 그 시상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도 살았고 중생대에도 살았고 신생대에도 살았기 때문에 현재도 살고 있어서 얘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따뜻하고 습한 데 사니까. 근데 얘가 멸종했으면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야지만 시상화석이 될 수 있어. 생존 기간은 넓고 길고 면적은 건조한 데서 살고 육지에도 살고 바다에서 살고 습한 데도 살고 그러면 환경을 파악을 못 하겠지. 그래서 분포 면적이 되게 좁아야 돼.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이 길면 시상화석이 될 수가 있어. 시상화석의 조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표준화석은 9개가 있어. 고생대 4개, 중생대 3개, 신생대 2개인데요. 얘는 어떠한 시간, 시대를 파악할 수가 있어. 타임을 알 수 있고 얘는 스페이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룡 같은 경우는 중생대 때 전 세계를 점령했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5일 정도를 차지하는 그거지. 인간은 별로 나이가 별로 안 되지. 여기 보면은 공룡이 46억을 1년으로 비유를 했을 때 공룡은 파충류는 15일 동안 세계를 제패했어요. 오, 멋있지. 근데 인간은 크로마뇽인 때부터 인간이라고 쳤을 때도
3분 정도밖에 세계를 지배를 못했어. 아주 짧은 동안 너 지금 잠깐 세계를 제패할 뿐이야. 금방 어떤 게 될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 인간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 같지? 왜냐?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가 1년으로 46억을 1년으로 했을 때 1초밖에 안 된대. 근데 그때부터 지구가 급속도로 파괴가 되고 있는 거는 금방 15일이 아니라 하루도 되기 전에 3분밖에 못 살았잖아. 1시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킬 것 같지 느낌에. 이거는 칼 세이건이 우주 달력을 138억을 1년으로 잡고 한 건데 1년으로 잡고 한 게 46억을 1년으로 잡게 한 게 좀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정리해봤어 선생님이. 자, 그건 그렇고 아까 했던 거 계속 해보면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은 전 세계를 점령해야 되니까 넓어야 되고요. 고생될 때만 딱 살아야지 환경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생존 기간은 되게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표준화석의 위치가 어느 것이 될 것이고 시상화석의 위치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잠깐 멈추고 해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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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러면 표준화석은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생존 기간이 짧은 게 밑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분포 면적이 넓은 게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어디가 된다? 이쪽이 되겠죠. 표준화석. 그리고 시상화석은 반대가 되니까 이 대각선 위로 보통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 생존 기간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분포 면적은 공간을 의미해요. 이 외울 때 이걸 이해를 다 했잖아 우리가. 그랬으면 분포 면적에 포자가 있죠. 바로 옆에 뭐가 있어? 표준화석이 있어. 분포 면적 표준화석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지. 생존 기간은 시간이니까 시간 옆에는 시상화석이 있네. 되게 편하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다라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A하고 B하고 봤을 때 이 분포 면적 포 하니까 여기는 표준화석이고 생존 기간 시간이니까 시상화석. 요 하나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해도 상관없고 편하게 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줬는데 표준화석은 3가지 외웠잖아. 근데 시상화석은 3개 외웠는데 표준화석도 9개를 암기해야 돼. 요거까지만 암기하고 마무리하고 총 3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를 마칠게요.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싶으면 두 번째 거를 찾아서 들으면 되겠어요. 자, 찾는 방법은 끝에 알려줄 거야. 자, 우선 고생대 화석이 있어. 첫 번째 화석이 삼엽충이야. 삼엽충. 그림 보듯이 잎사귀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냥 삼엽충 외우면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막대기를 하나 꼽아 놓으면 여기에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붓 같죠, 붓.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붓필자를 써요. 머루 파는 데를 필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 뭐야? 연필이라고 부르죠. 필자가 붓필자야. 그래서 붓처럼 생긴 돌멩이 해가지고 얘를 필석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거는 갑옷을 입은 물고기에서 갑주어라고 부르며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방추형으로 생겼어.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밑에 그림처럼 보이겠죠. 이거를 방추충이라고 불러. 방추충. 옛날에는 요거를 푸줄리나라고 불렀어. 푸줄리나. 한글로 바뀌면서 방추충이라고 바뀌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면 푸줄리나라고 가르쳐줄 거야. 중생대 화석 첫 번째는요. 요 공룡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암모나이트라고 불러. 왜요? 암모나이트. 세 번째 그림은 중생대 세 번째 그림은 요거 뭐야? 달고나네. 달고나. 맛있다. 달고나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머리가 있고 뒤집혀 있는 것 같아. 이 날개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리 있고 그래가지고 새 같은 놈인데 얘가 시조새야. 시조새. 이 시조새는 깃털이 아니라 비늘이 있고요. 이빨이 있으며 앞다리에도 발톱이 있어. 그래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신생대는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긴 요게 있어. 요게 돈 같다 해가지고 화폐석이라고 불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요거는 거대 코끼리야. 매머드라고 불러요. 매머드. 영어로는 이렇게 매머드 이렇게 하는데 독일식 발음으로는 맘모스 이렇게 하기도 해. 일본이나 독일은 맘모스. 그리고 영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매머드라고 불러.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또는 어학연수를 가거나 해외 연수를 할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많이 가니까 매머드라고 하는 게 좋겠죠. 매머드. 자, 여기 그림 보면 이게 뭐 있어요, 이게? 학생이 자기만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선생님 때는요, 한 방에서 4명이 다 잤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선생님, 뭐 여동생, 남동생 막 자겠지. 그러면은 막 애가 울고 있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술주정 하고 계시고 누나는 TV 보고 있고 어머니는 뭐 이렇게 집안일 하고 계시고 막 시끄러워.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암기가 될 수가 없어. 집중을 해야지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고3 정도가 되면요, 자기만의 방, 각 방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중간고사 공부할 때 암기가 잘 돼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외워보자. 고3이 되면 필히 자기만의 방, 각 방이 있어야 돼. 발음이 좀 다르지. 갑인데 각 방이 있어야 돼. 왜? 중간고사 공부할 때 각 방이 있으면 암기가 되게 잘 돼.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대학교 신세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졸업을 하는 거지. 신세계에 가서 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우리의 꿈인 매머드를 살 수가 있어. 왜 매머드를 사야 될까? 매머드 제일 큰 동물이니까 타고 다니면 멋있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겠죠. 고3이 되면 필히 각방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공부할 때 암기가 잘 돼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에 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의 꿈인 매머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 화석을 알 수 있는 거하고 화석의 조건, 어떤 게 화석이 되는지, 그리고 대멸종에 관련된 거하고 전체 정리, 그리고 암기 테스트 요거 관련된 거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선생님이 요 파일을 지금 강의하는 파일을 여기 올려놓을 거야. 여기 들어오면 파일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프린트해가지고 칼라로 프린트해서 보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하기 전에 다운받기 전에 댓글로 감사합니다 같은 거 하나 흔적 남겨주면 좋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과학 화이팅!